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TV 화면에서 자주 보이던 연예인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면 시청자들은 참 궁금하죠. 하지만 TV가 아닌 다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갑고 또 그립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요. 전라도 사투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개그맨 이재훈 씨,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2년 전 전북 임실로 귀촌해서 지금은 카페 운영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개그맨 이재훈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여기 보고 네. 계시나요? 카메라 한번 보고.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지? 저는 예, 임실 군민, 구 서울시민, 현 임실 군민 개그맨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알 거예요. 개그맨 이재훈 씨가 임실로 오셔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네.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임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접 커피를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바쁘면 네. 뭐 사람을 좀 이렇게 고용할 수도 있고 한데 직접 커피 내리고 하는데 안 바쁘거나 뭐 그러신가 아니요. 안 바쁘신가라는 아니.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커피가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머신 자체가 네. 이제 수동으로 내리는 머신이 있고요. 또 반자동이 있고 네. 전자동이 또 있습니다. 완전 자동이 있고. 네,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딱 나오는 커피. 네. 우리가 그거예요. 아. 전자동. 그 별다방 있죠. 별다방. 네네. 별다방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임실에서 느낄 수 있는 별다방을 느낄 수 있는 원두와 머신 기계까지. 그래서 좀 편리하고. 네, 그래서 혼자 손맛은- 저도 할 수 있는. 손맛은 좀 없겠네요, 커피 맛에. 커피를 막 이렇게 담진 않아요.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전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그래서 들리는군요. 직접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보자 해서 한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것들도 혹시 혼자 다 하셨어요? 사람을 잘 못 믿으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업자들을 잘 못 믿으시나 해가지고 제가. 잘 못 믿는데 네. 못 믿는데 하긴 해야 되니까. 그거 해야죠. 그래서 막 돌려 보냈다가 다시 다른 사람 불렀다가 하면서 시간을 좀 오래 걸려서 네. 제가 했어요. 철거부터 그 어떤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맞춤 팔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감성으로 카페를 꾸린 거네요. 맞습니다. 예. 캠핑 느낌, 캠핑 느낌으로. 캠핑 감성으로 했어요. 네. 요즘에 참 좋은 카페 많거든요. 많죠. 모던하고 네. 클래식하면서 깔끔하고. 호텔 분위기. 약간 저는 그게 좀 너무 차별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떤 걸 좋아할까? 조금 내가 요 카페 많잖아요. 그래서 많죠. 어떻게 해야 엄청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약간 캠핑이 좋아하지만 좀 귀찮아서 잘 못해요. 못해요. 장비도 많이 사야 네, 되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오셔서 쉽게 분위기 좀 느껴보시라고 해서 그런 컨셉으로 했던 게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신 분들은 좀 반응이 어때요? 많이 좋아하시죠. 여기 캠핑장 같다. 진짜 좋아하시고. 그럼 공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약간 의아했을 것 같아요. 캠핑장으로 인테리어 한다고? 약간 그렇게 그러진 않아요. 생각했을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뭘 하는지 몰라. 일단은 그 기본 작업이 워낙 하드한 작업들이 많았어요. 그렇구나. 예. 철거부터 해가지고 뭐 벽돌 쌓고 이런 것들 거의 새 건물을 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인테리어가 이번에 알았는데 네. 건테리어 느낌이더라고요. 건물을 아예 그냥 새로 짓는 것 건축과 같은 인테리어, 느낌. 예, 그렇게 해서 좀 일이 좀 커졌죠. 야, 정말 그 카페를 운영하거나 카페를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네. 운영하는 기간 내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저는 놀랬던 게 네. 제가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잘 되는구나. 솔직히. 예. 사실 왜 왜냐면 이렇게 의아해하세요? 아니, 창업의 길을 내가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창업의 길을 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게 잘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좀 걱정거리나 이런 게 없었는지도 궁금하기도 걱정 하고. 많이 했죠. 사실 손님이 없으면 어떡할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작부터 잘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네. 이게 내 복인가? 뭐지? 아니면 이게
이러다 말려나? 그래서 좀 약간 걱정도 돼. 이 행복이 어디까지 가지? 아,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약간 오픈해서 잘 되는 건가라는 느낌이 네, 듭니다. 오픈빨인가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네. 노력한 만큼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의 길이 사실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하나하나 뭐 원두도 관리해야 되고 네. 아우, 매장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어때요? 저도 처음에 이제 카페를 시작하면서 이 접근이 쉽잖아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요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뭔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는 접근이 쉬워요. 일단 음료 만드는 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야 이거 분위기 있게 원두 내리고 차 한잔하면서 음악 딱 틀고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카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상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일단 제가 그 인테리어를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네. 그 주방 일 외에 밖에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카페 그 소파와 의자는 네. 물건 하적하는 수출할 때 네. 밑에 지게차가 드는 그 플라스틱 판 네, 네모난 플라스틱도 거. 있고 네. 나무도 있습니다. 그게. 네. 아 나무도 있죠. 네. 그 팔레트를 이용해서 제가 소파를 만들었어요. 의자랑을. 아이디어가 좋다. 예, 캠핑 느낌 나게. 네, 약간 자연 친화적으로.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제가 이제 한두 개를 만들어 보자 분위기도 있게끔 해서 이제 톱질을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전동 톱이죠. 이걸 샀어야 되는데 네. 이게 고가더라고요. 한 30에서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일단 한두 개 정도인데 내가 네. 그냥 해서 해보자 했어요. 네, 근데 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돼요? 이거 완성품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니, 주변에서 하나 더 해봐. 말해가지고 하나를 더 했는데 듣고 톱이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하나 하다 보면 날이 날아가요. 네, 그래서 하나를 또 샀어요. 네. 두 개 또 근데 또 괜찮은 거예요. 아 지금 살까? 아이 요것만 하고 그만하지 뭐 했는데 하니까 톱을 한 30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30만 원씩 톱을 샀는데 전동 샀으면 이미 이렇게 쉽게 했을 텐데 네. 와 여기는 나가고 막 팔은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도 만들고 있고.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진입을 잘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야 여러분들 혹시나 이 저희 카페를 오시고 나서 야 이거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네. 그 몸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하실 거면 준비물부터 잘 갖추고 하시는 게 몸도 상하지 않고 시간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 있고. 아우 나 여기가 아직도 있는데요. 불편합니다 좀. 잘 못 든다고. 네, 그래서 네.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커피 타다가 네. 또 나무 이거 조여주고 목공하고. 누가 또 의자 빠졌다고 하고 여기 사프로 들 문질렀는데 여기 옷 나갔다고 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사프로 문질러드리고 또 그러다가 또 불멍 저희가 카페 불멍이 있거든요. 캠핑장 불멍이 또 있어요. 느낌이. 또 불 피워드리고 네. 이쪽에서는 커피 타 왔다 갔다 막 거의 뭐 지금 사람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예. 아니, 브라운관에서 이렇게 그 화면을 보셨던 분들은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개그맨 잘 나갔었는데 매체에서 왜 이렇게 안 보이시지? 다른 분들은 보면은, 요즘 개그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제 인터넷으로 또는 뭐 너튜브라는 플랫폼으로 네. 오히려 본인만의 채널을 만들어서 이 개그맨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가는 영역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임실로 굳이 내려오겠다라고 한 건 방송의 욕심, 개그맨의 그 욕심을 완전히 뒤로 하고 내려온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계기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일찍 태어났는데 한 890g으로 태어나서 병원에 한 3년 넘게 있고 집에서도 막 병원 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튼 되게 어렵게 이렇게 얘를 키워왔는데 작게 태어났구나.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까지 너무 기적적으로 잘 갔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얘가 이제 폐가 미성숙으로 태어나서 정말 직격탄 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잠잠해지겠지 그때 가자. 그래서 한 달 쉬고 두 달 쉬고 세 달 쉬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름 방학이 되고 길어지고. 예, 그럼 이제 가을 되고 이제 곧 겨울 방학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소은이가 물론 이제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제 안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있고 이제 어떤 맞아. 정서 교육에도 좀 필요하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좀 어떨까요, 아버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 그때 이제 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학을 결심하게 됐고 마침 이제 제가 카페에서 인테리어를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하. 그러면 내려와라. 여기서 일단 아빠랑 같이 있고 전학하자. 그래서 전학을 먼저 시키고 네. 이제 와이프랑은 뭐 본의 아니게 떨어져서 일단 그렇게 지내게 됐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완전 전입신고까지 다 해서 이사까지 아, 딱 마치고 그러셨어요? 임실 군민이 됐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임실 군민입니다, 여러분. 임실 군민 안녕하시죠? 저는 근데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그 초등학교에 이미 입학을 했는데 네네. 그 이제 딸 소은이가 예, 거기에서 그 적응을 하다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 어린 나이에. 네. 그것도 되게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아, 맞죠.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이제 2학년 가을에 왔거든요. 근데 1학년 때도 그렇게 학교를 부모 마음인지 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걱정이 많았던 거였는지 막 그냥 집에 있게 하고 싶더라고요. 얘가 잘하나?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치이는 것보다는 얘가 조금 더 소규모 안에서 좀 더 집중받고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선택한 것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딸 소은이는 지금 어때요? 만족해요? 네. 유치원 생활? 지금 반에 5명 있거든요. 네. 6명, 5명, 6명. 뭐 거기도 전학 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이제 6명 정도 되는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더 잘 놀고. 네. 오히려 막 그 숲하고 자연하고 같이 뛰놀면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도 들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분의 만족도 어떻습니까? 이제 아내분께서도 완전히 내려오셔서 전입신고까지 다 마쳤는데 부부의 귀촌 생활 만족도는 어떻다? 상중하로 나눴을 때. 아마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아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만족도는 가지- 제가 뭐 설문조사를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생활에서 보이잖아요. 여기는 도시 생활하고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일단 대충 한 끼 먹을 수가 없어요. 배달 왜냐면 전화를 시켜서 배달앱이 주는 게 영양권이 아닙니다. 오는구나. 예, 그 어떤 배달 서비스에 짜장면 한 그릇이 없어요. 그러네. 여기는 네. 그러다 보니 밤에 야식을 치킨에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네. 항상 뭐 나가서 사와야 되고 그런 게 좀 불편하죠. 지금 이제 적응을 좀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야식이 좀 줄게 되고 네. 술이 좀 줄게 되고. 오히려 건강은 해지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별로 좀 뭔가 허한 느낌 좀 마음 들잖아요. 건강이. 뭔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좀 허한 느낌도 있고. 아직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셔서. 24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거의. 어. 거의 저희들끼리 임실 삼총사라고 하거든요. 네네. 소은이, 저 와이프, 저 셋이서 네네. 거의 24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야, 이게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 20년 차 부부 정도의 시간은 보낸 것 같다라는 오.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장점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장점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임실 군민이시지만 원래는 전주시에서 태어나셨죠? 고향이 전주시고 네. 부모님도 그러면 지금 전주에 네. 계신 거고 네. 처음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왠지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어떻을까요? 부모님한테 허락을 구했던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냥 이렇게 간다고만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좀 그래도 서울에서 하던 일이 있으니까 좀 네. 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 그냥 그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저는 이제 자식이니까 그 부분을 좀 걱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네. 부분을 좀 걱정해 주셨던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이런 거죠. 걱정들. 그 K 본부에 한창 잘 나가던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투리로 정말 주가를 엄청 올렸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나요? 전라도요? 아따 거시기 어요. 당신 눈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강조의 의미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양 화장빨이구만.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예, 그래요? 저는 아, 괜찮아요? 네. 저는 데뷔가 MBC예요. 아, 그래요? 오? 저는 그 2001년도 네. MBC 팔도 모창 대회 대상을 제가 그래요? 거머쥐었어요.
이런 거를 제 입으로 말고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작가- 사전에 그런 것 좀 이렇게 딱 작가님이 해서 그런 정보를 전혀 안 그거를- 써줬거든요. 그런 걸 네. 쭉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카페부터 제가 제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2001년도에 MBC에서 팔도 모창대회에서 대상을 탔다고. 네.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MBC가. 그래서 KBS K본부를 가냐 마냐 막 제가 좀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MBC를 이제 가려고 서로 이제 저를 쟁탈전이 좀 있었구나. 나 또 자랑하나? 예, 아무튼 그렇게 MBC에서 이제 콜이 왔었는데 예, 제가 그 당시에는 개국 콘서트가 워낙 큰 무대였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고사를 하고 이제 KBS 갔는데 후회해요. 지금 MBC에 있었어. 좀 좋았어. 네. 그때 했던 거 하나만 네.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박수. 갑자기 생각하시고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전라도요. 주머니에서 손 빼야지. 이렇게 이런 걸로. 웃긴다. 이 집 음식이 참 맛이 없습니다. 전라도요. 물 말아 먹으면 돼. 웃겨요. 그 재밌어요. 가식적으로 아니요, 재밌어요. 강청석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데. 제가 정말 빵! 이게 아니라. 제가 MC만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막 반응을 근데 못하는데 사실 재밌습니다. 이 웃음이라는 건 네. 그 분위기와 현장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둘이 앉아서 선보는 것처럼 있는데 제가 갑자기 했다가 웃는 것도 사실 웃깁니다.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투리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막 이거 하니까 오랜만에 이 사투리를 갖고 이렇게 방송에서 선보였을 때 그 전남 쪽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랬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별로였나요? 아니 그 전라남도 사투리가 좀 세잖아요. 좀 달라서 그런가? 그래서 네. 그랬는지 뭐. 그때 당시는 이런 SNS가 없었을 터라 KBS 방송국 게시판. 게시판에 뭐 그것은 사투리가 아니지. 뭐 아니야 막 뭐 혓바닥을 뽑아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협박 아닌 협박까지도 받고 그랬었어요. 좀 강했구나. 그쪽 사투리. 그만큼 이제 어떤 네. 사투리에 대한 애착, 애양 뭐 이런 마음이 맞아요. 시작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또 같은 전라도라도 사실 또 북도하고 남도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요. 남도 안에서 또 다르다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원래 그러면 방송에 진출하기로 마음 먹었던 게 개그맨의 직종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연기 지망생이라든지 배우 쪽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연극 영화과 배우를 꿈꾸기 위해서 연극 영화과를 전공했어요? 하고 싶어 했었어요. 하고 싶어 했어요.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떨어져서 제가 이제 그냥 전주대학교까지 제가 졸업을 하고 그러셨구나. 네. 군대를 제가 이제 해군 홍보단이라고 연예 병사죠. 거기 이제 MC 병을 제가 했었어요. 그 인연으로 거기에 이제 그 출신 선배님들이 뭐 김용만 선배님, 지석진 선배님, 심현수 선배님들이 이미 이제 나가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알고 걸출한 분들이 많이 그때 이제 이런 루트가 있구나를 알고 이제 제가 그 개그맨이라는 어떤 등용문을 이용해서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MBC를 먼저 시작을 했죠. 팔도모창 대회로. 저는 MBC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있네를 그때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개그라는 게 모창도 하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거였던 거죠. 모창. 나나나나나나나 사랑이 떠나가는. 김건모. 예. 얘기를 해줘야지 알 것 같아가지고. 또 아시네요. 나나나밖에 안 했어요. 왜 그래? 그 전일 동안. 이승환. 예. 난 원해. 이렇게 해서 제가 MBC에서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개그맨 이렇게 진출했을 때, 부모님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작가님께서 써주신 원고에는 부모님은 좀 반대했다. 데뷔해서요? 예. 그러니까 진출했을 때, 개그맨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그거는 되기 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안 좋아했어요. 아니 되기 전에는 걱정을 하시죠. 이것도 부모 마음 그것도 걱정 차원에서. 왜냐하면 쉽지 않은 길일 테고 네. 또 시골에서 바라봤을 때 맞아요. 큰 도움도 내가 못 줄 텐데 뭐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고 되고 나서는 뭐 엄청 좋아하셨죠? 오히려 막 저를 연예인 보듯이 모시면 집에 들어가면 마치 막 오셨어. 막 약간 부모님 존댓말 번호, 존댓말에. 약간 저를
아들이 아니라 약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토닥거려드리고 네. 예. 사인도 해드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야 이렇구나 이게.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내려오게 그래요? 되면 아프다고 들었어요. 병이 생기고. 무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 어떠세요? 그 배우의 꿈도 있고 개그맨의 꿈도 있었던 거 보면 카메라 앞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길을 발산하고 또 그런 소통을 하고 이런 것에 좀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근데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요. 저 카페에 있다 보면 저를 그렇게 막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열심히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좀 아휴. 이상한 얘기지만 좀 방송에서 좀 안 돼서 내려온 내가 무슨 건가라는 큰 죄를 짓고 여기 마치 유배 온 것처럼 아휴 힘들죠. 손잡고 이렇게. 막 되게 안타깝게 저를 생각하시는데 네.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너무 행복하게 잘 있고 네. 마치 제가 못해서 안 해서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작년까지도 그 인테리어를 하고 카페를 하면서도 네네. K본부의 그 재난탈출 생존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네. 야 이게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엄청 강렬했죠. 그 프로그램에서 안 하면 야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방송을 안 하는 줄 아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그의 일자리를 잃었구나. 개그를 안 하면. 근데 사실 드라마도 2017년도까지 했었고 뭐 19년도에도 그걸 해서 꾸준히 해왔는데 야, 이 개그 콘서트의 유력이 대단하구나 한번 생각합니다. 약간 저를 안 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표정도 약간 지금 초반에 봤을 때 예. 아니, 공감하고 있는 과정이어가지고요. 예. 그 귀촌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 이제 인간 이재훈이 좀 뭔가 달라졌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뭐 생활적인 부분을 떠나서 마음가짐 정도 아니면은 그동안은 도시 생활을 쭉 해왔는데 네. 시골에 오니까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고 해서 발견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그냥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욕심은 네. 그 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싶은 거는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뭐 개인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근데 선택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은 하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를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하나를 이 귀촌 생활을 하면서 그 편안함을 얻은 대신 내가 이걸 선택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그 욕심을 쫓아서 지내다 보면 어땠는지 그건 내가 해봐야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하고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미련을 하지 않으려고요.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좀 후회가 좀 많거든요. 미련도 좀 많고 꿍해요. 그런 성향이시구나. 제가 그런 네.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한 번 얘기한 거는 정말 오래까지 담아둬요. 네. 끝까지. 제가 뭐 실수한 건 지켜보고 없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좀 담아두는데 일단 잘못한 오신다고 건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제 미련을 좀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닥칠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자. 그냥 오늘 내가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네. 누리면서 보내자를 여기 와서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깊이감이 많이 생겼네요. 네, 지역에 오시면서. 그런가요? 근데 사실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잘 안 돼요. 네, 그게 진짜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럽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기 위해서 난 지금도 치열하게 내 안에서 맞아요. 도전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듣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막 뛰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거. 네. 누군가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시골에 내려와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또는 이 영역에서 내가 큰 일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야 서울에서 못하는 건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목표를 정해뒀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또 다른 제가 목표를 정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카페,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분들한테 비춰지기 실패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니라 난 이렇게 다른 목표를 위해서 또 하나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이란 그 기준을 둔다면 저는 지금 이제는 개그맨으로서의 성공도 일단 가고는 있죠. 제가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걸어가고는 있고 이쪽에서는 좀 더 이제 힘을 내고 있고 같이 해서 이렇게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콘텐츠적으로는 혹시 나는 한 번 좀 성장하고 싶다. 거기 사투리로 정말 정점을 한번 찔렀지만 또 제2의 또 이재훈의 개그맨의 모습으로 무언가를 한번 좀 큰 웃음을 주고 싶다라는 혹시 욕심이 여기 안에는 혹시 꿈틀대고 있지 않은가라는 있죠.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아직도 갖고 계시고. 네, 요 안에 있는데 이제 아예 버린 건 카페가 아니시네요. 조금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가 좀 누르고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너튜브에서 생활 사투리 TV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 아, 경상도 네. 친구와 네. 제가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카페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자주 만나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일단 살아는 있어요. 네. 살아는 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멋지게 시청자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보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저요? 예, 욕심 좀. 뭐 수시까지 되죠. 그러니까요. 네. 이 자리만을 그 만족하실 분 같지는 않아요. 관상도 보세요, 곧 요즘에. 풀이하실 것 같아요. 곧 나가실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진급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못 나가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방송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귀촌 생활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삼총사라고 이렇게 불리고 네, 계신데. 삼총사 됐습니다. 임실 삼총사. 네, 더 돈독해졌어요? 어때요? 많이 돈독해. 자주 만나면 또 싸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떤 모습에. 아내와 저랑 성향이 좀 반대예요. 네. 저는 이제 꿍이고 아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삼총사 리더는 아내. 대장부의 느낌이 아내, 좀 있으시구나. 아내입니다. 어. 저희 삼총사 리더는 아내고 네. 제가 밑에. 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마음을 내려주고 또 이렇게 배려해주시니까 그 관계가 유지가 되시는 거죠. 제가요? 그럼요. 그런가?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예, 그렇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써보면 어때요? 영상 편지보다는 나 또 눈물 난다.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예. 그냥 사실 나 이거 딱 중간만 볼 거야 지금. 못한 말 있잖아요. 함께 있지만 아니, 사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고. 여보, 사실 진짜 내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이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많이 혼나잖아 요즘에. 근데 나도 그렇다? 나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 좀 있을 때가 있어. 이렇게 되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내가 더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 근데 내가 표현이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신 생각을 조금 더 내가 먼저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소은이한테도 그렇고 요즘에 소은이가 조금씩 사춘기가 느껴지면서 왜 당신하고는 친한데 나하고는 옛날 같은 느낌이 안 나지라고 얘기를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물어보면 그 화살은 나한테 돌아오는데 난 또 그거를 그거 아니지라고 난 얘기했지만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것도 나도 생각을 하지만 내 표현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을 계기로 당신과 소은이한테 조금 더 내 입장이 아닌 당신과 소은이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멋있다. 이렇게 진지한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저는 별로네요. 근데 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가족 전체가 귀촌해서 또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재윤 씨를 모셔서 가족 얘기도 하고 네. 또 삶의 이야기도 하고 과거에 도 추억 얘기도 하고 고향 얘기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분들이 또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분들에게 우리 시청자에게 마지막 한 말씀 우리 이재윤 씨 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정말 이렇게 전주 MBC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나 이 프로그램을 못 보시는 분들 재방송 있나요? 있습니다. 네. 몇 시에 나가죠? 그 평일에 나갑니다. 혹시나 그 재방송도 못 보시는 분들은 아니죠. 그분들은 이 얘기도 못 들으시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분들은 혹시나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예. 그래도 못 믿겠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희 임실군 운하면 카페로 와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저와 행복한 생활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오셔서 유쾌한 또 게스트 모셔서 저도 기분이 한층 더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제가 편안하고. 옆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아니요, 정말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막 높으신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도 덩달아서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시는 일 더 승승장구하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뭐 소은이 아빠든 또 아내 남편이든 개그맨으로 또 카페 주인으로도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